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유방외과 전예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이하의 젊은 여성 유방암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40대 이하의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다는 뜻은 아니고요. 서구와 비교했을 때 서구의 40대 이하의 젊은 유방암 환자들의 비율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40대 이하의 유방암이 더 많다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라고 하지만 전체에서 10%고 여전히 제일 많이 유방암이 발생하는 나이는 40대에서 50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쪽 인종적인 특징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또 우리나라 생활 패턴이 서구화하면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유방암의 위험 인자를 보면 생리가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출산을 이른 나이에 하고 모유 수유를 하는 것처럼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혼을 늦게 하게 되고, 그리고 출산을 늦게 하면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아주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젊은 유방암의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일한 병기에 다른 나이의 환자분보다 예후가 굉장히 나쁘다는 건데요. 그거는 젊은 유방암 환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면 너무 예후가 좋지만, 대부분 젊은 나이에서는 정기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자가검진으로 암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암이 좀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예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유방암의 타입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 타입인지 혈투 과발현 타입인지 삼중 음성암 타입인지 중요한데, 젊은 유방암 환자분에서는 혈투 과발혈이나 삼중 음성암의 예후가 안 좋은 타입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타입이 예후가 좋은데, 근데 문제는 젊은 여성 유방암에서 호르몬 양성 타입이긴 하더라도 5년 이상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호르몬 치료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완전히 젊은 환자분들은 중간에 출산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개인 사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치료를 효과적으로 길게 이어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후가 나쁜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젊은 여성 환자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치료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실제 진료를 볼 때 표준 치료 지침에 따라서 이 정도 기수면, 이 정도 타입이면 이 정도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젊은 우리 환자분들께서는 일단 나이 자체가 고위험군이고, 그리고 진행된 경우가 많고, 결혼을 준비하신다든지 2세를 준비하신다든지 또 사회생활을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환자들이랑 계속 상담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환자의 상황도 고려하면서 치료도 최고의 치료 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을 같이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환자분한테 필요한 치료가 뭐고, 이거를 충분히 환자분들과 얘기하면서 환자분들이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지 않고, 그리고 치료가 너무 무섭지 않고, 그리고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환자분과 소통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하는 관계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완치를 갈 수 있게 이렇게 같이 함께 치료를 해 나가는 과정을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대 환자분이 유방암 1기다, 그리고 30대 환자분이 유방암 1기다 이렇게 했을 때 30대 환자분께 조금 더 센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예후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럴 때 환자분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께 왜 이 치료가 필요한지, 그래서 같이 소통하면서 환자분이 충분히 납득을 하셔야지
그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을 극복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하는 진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방암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방을 보존하는 거, 유방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유방을 어떻게 살리냐?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왕 살릴 거면 예쁘게 살리는 거 좋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은 유방을 보존하는데 예쁘게 보존하는 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초기 유방암 연기나 유방암 1기 초기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보존하는 방법이 되게 좋게 적용이 되지만 이 환자분들이 이제 2기나 3기 이렇게 암이 진행이 돼서 오시는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요즘은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충분히 암을 작게 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암이 작아지니까 더 유방을 예쁘게 살릴 수 있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전 항암 치료를 우선으로 시행해서 유방을 예쁘게 살리실 수 있습니다. 유방 보존술을 할 때 우리가 유방암을 제거하고 유방암이 작은 경우는 유방 주변에 정상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잘 이용해서 유방을 원래 모양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유방 피부와 유륜 부분을 다 보존을 하고 유방 안쪽에 있는 유방 실제 조직만 다 제거하는 피부 보존 유방 전체 절제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유방이 확 작아지기 때문에 보형물을 통해서 유방 모양을 잡아주면서 유방도 예쁘게 살리고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이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 양성 타입, 헐투 과발현 타입, 3중 음성 타입이 있습니다. 각 타입에 맞춘 맞춤 치료가 중요한데요. 유방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제, 치료 약제는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타입에 맞는 계속 새로운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환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비용의 약들이 들어왔지만 환자분들이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보험의 범위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 양성 타입은 당연히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먹는 약과 특히 젊은 유방암 환자분에서는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주사 같이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지내시다가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CDK4/6 억제자라는 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여성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헐투 과발현 유방암 같은 경우는 헐투 과발현에 대해 표적 치료가 너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약들이 급여 범위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좋은 신약을 계속 저희가 권유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는 N헐투라는 약이 굉장히 좋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서 그 약들이 아직은 환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좀 고비용이긴 하지만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조만간 좀 급여 비용으로 들어오면 더 많은 환자분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표적 약제가 없기 때문에 제 치료가 좀 어려운 유방암인데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분에 한해서 면역 치료 약제들이 또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 치료를 같이 조합을 했을 때 너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분들의 치료에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호르몬도 있고 헐투도 있고 이런 타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면 4종류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3타입, 여성 호르몬 양성 타입이 거의 70%, 75% 정도 하고 헐투 과발현이 있는 경우가 한 20%, 그다음에 3중 음성암이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초기에 진단됐을 때 5년, 10년 생존율이 90% 정도로 굉장히 좋은 암이긴 하지만 재발률도 20에서 30% 많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방암 재발은 보통 3년째, 수술하고 3년째 때 거의 전체 재발의 한 70% 정도가 나타나고요. 5년 때 거의 전체 재발의 90%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환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는 암이 진단됐을 때 산정특례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다니시고 진료를 받으실 때 혜택을 보게 해드리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유방암의 재발이 거의 나타나는 90%가 5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5년이 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은근히 있으신데요. 근데 사실 유방암이 진짜 무서운 게 5년 지나도 재발이 0이 아니고요. 낮은 비율이지만 9년, 10년, 11년, 12년 차까지 적은 비율이지만 재발이 있기 때문에 사실 5년이 지났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완치다 생각보다는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정기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여성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5년 안에 재발률이 좀 낮습니다. 대신 약을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5년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 복용하는 5년 동안은 재발률이 좀 낮다가 약을 끊고 한 7년, 8년, 9년 때도 재발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 호르몬 양성 유방암 타입 환자분 중에 재발률이 조금 높을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험군 환자분께는 최근에는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10년까지 복용하도록 권유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발도 마찬가지로 빨리 발견하면 또 완치가 되기 때문에 유방암이 진단되고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10년까지 정기검사는 주기적으로 잘 챙겨주시고 꾸준한 정기검사, 꾸준한 자기관리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유방암은 자가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드문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본인의 유방을 만져서 또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방암이 진행되는 경우는 양쪽이 비대칭이 되거나 또 빨갛게 발적이 일어나거나 부종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덩어리가 만져져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초점으로 맞춰서 자가검진을 하시는 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외래 방문하셔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유방통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유방이 아파서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서 유방암이 진단되는 경우는 5% 이내거든요.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더 중요합니다. 국가검진으로 하는 2년에 한 번 하는 유방 촬영 검사는 사실 유방암을 일찍 진단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예시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이 저희가 환자분들이 받는 유방 촬영 검사 영상 사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30대 우리 환자분들이 찍으신 사진이시거든요. 근데 보시면 유방 조직이 이렇게 하얗게 유선 조직이 있는 걸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30대, 40대, 50대 환자분들 찍으시면 대부분 치밀 유방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정상인 환자분. 그래서 유방이 아파서 오셨는데 검사를 했을 때 정상으로 나온 분. 두 번째 사진은 유방에 혹이 만져져서 오셨는데 혹이 조직 검사에서 암이 확진된 분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암이 어디 있는지 사실 눈으로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여기는 70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유방에 혹이 있는 게 보입니다. 이 혹은 조직 검사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된 혹인데요. 이렇게 유방 촬영만으로는 30대, 40대, 50대의 젊은 환자분에서는 100% 완벽하게 유방암을 초기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유방 촬영 검사는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유방 초음파를 꼭 추가로 하실 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유방암은 분명히 1년 전에 정기 검사했는데 정상이라고 하셨던 분이 8개월, 9개월 만에도 혹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 하실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 유전성 유방암으로 진단되시는 환자분들은 정기 검사를 하실 때 단순히 우리가 유방 촬영하고 초음파만으로는 아주 초기 유방암 재발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유전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정기 검사 때 유방 MRI 검사를 더 권하고요.
그리고 나는 유방암은 아니지만 유전성 유방암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보인자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더 신경 쓰셔서 유방 MRI 검사를 하셔서 유방암을 초기 진단하셔서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완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 검사를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중요한 거는 건강한 식이습관과 운동이잖아요. 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만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만으로 가지 않는 내 키와 내 몸에 맞는 안정적인 체중도를 유지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지만 주 3회에서 4회 한 40분에서 50분 이상의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운동은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천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외에도 유방암은 음주를 통해서 유방암이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량의 음주는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도 좋지만 과도한 음주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해롭기 때문에 꾸준히 신경 쓰시고 관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50대 중반이 지나서 폐경을 맞이한 환자분들은요, 폐경 후 증상 때문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사용하는 약이 에스트로겐 단독 성분만으로 했을 때는 유방암의 발생률을 높이지 않는데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병합된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유방암 발생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대체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주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